여러분, 만약에 말이죠. 2500년이나 된 서양 철학의 역사에 사실은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정말 가장 중요했어야 할 질문인데 다들 이상하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.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와, 철학자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정교한 이론들을 쌓아 올렸죠. 비유하자면 마치 생각으로 지은 웅장한 대성당 같았다고나 할까요?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화려한 건축물 바로 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주춧돌이 쏙 빠져 있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의 이야기는요, 바로 이 엄청난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5단계 정도를 거쳐볼 거예요. 먼저 2500년 동안 뭘 잊어버렸다는 건지 그 망각의 정체부터 시작해서요. 하이데거가 제시한 결정적인 구분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그 단서가 바로 우리 자신, 현 존재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답게 산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, 그리고 하이데거가 남긴 유산은 뭔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? 20세기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. 이 사람이 보기에 대체 철학사 전체가 뭘 놓치고 있었다는 걸까요? 존재란 무엇인가? 이 질문, 사실 철학의 시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? 그런데 하이데거가 여기서 폭탄 선언을 하나 합니다. 지난 2500년 동안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그냥 엉뚱한 답만 내놓은 게 아니라 아예 질문의 의미 자체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. 하이데거가 내린 진단은 이겁니다. 뭐냐면 철학자들이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, 그러니까 뭐 책상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분석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 나무들이 서 있는 숲, 그 자체, 즉 그것들을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이 거대한 배경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. 이걸 바로 존재 망각이라고 불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이데거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꺼내든 첫 번째 단서,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하이데거는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구분을 하나 제시합니다. 바로 존재자와 존재인데요. 쉽게 비유하자면 존재자는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고 존재는 그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대 그 자체 같은 거예요.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들, 그러니까 뭐 의자, 사람,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.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무대, 다시 말해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존재론적 차이, 이걸 이해하는 게 하이데거 철학의 모든 문을 여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927년 마침내 그는 이 거대한 탐사의 기록을 존재와 시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발표합니다. 이게 비록 미완성으로 남긴 했지만 이 책 한 권이 20세기 철학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되죠. 아니, 그렇다면 이 오래된 존재의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파고 들어야 할까요? 하이데거는 정말 놀랍게도 그 단서가 아주 가까운 곳,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나는 왜 여기 있지? 하고 궁금해 할까요? 아니죠.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. 오직 우리 인간만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잖아요. 하이데거는 바로 여기가 이 탐구를 시작할 유일한 입구라고 본 겁니다.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를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존재, 다사인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. 이게 문자 그대로는 거기 있음이라는 뜻인데요. 그냥 돌멩이처럼 툭 놓여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물으면서 깨어있는 존재, 바로 우리들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. 그럼 현존재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첫째,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. 둘째,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. 셋째, 우리의 존재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평생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해석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. 자,
이제 이 철학적 탐사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딱 모이면서 존재의 의미라는 이 거창한 질문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와 이렇게나 치열하게 연결되는지 그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. 하이데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. 하나는 비본래적 삶인데요. 이건 그가 세인, 다스만이라고 부른 정체불명의 군중 속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. 뭐 남들 다 하니까 SNS 하고 유행 따라 옷 사입고 그러면서 진짜 나는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. 반면에 본래적 삶이 있습니다. 이런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단 한 번뿐인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.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? 하이데거는요,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. 누구도 당신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. 와,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. 내 재산도 명예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오직 죽음만큼은 그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가능성이잖아요. 바로 이 절대적인 고독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나로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이데거는 이렇게 우리를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를 양심의 소리라고 불렀어요.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과 잡담 속에서 문득 침묵 속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,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그 조용한 부름을 듣는 순간, 바로 그때가 전환의 시작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이 세상에 남긴 거대한 영향, 그리고 그 논쟁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이 책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부터 데리다의 해체주의까지 20세기 이후의 철학은 사실상 이 책에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위대한 업적은 그가 나치에 협력했다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오점과 늘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죠. 또 책 자체가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그가 던진 이 존재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. 결국 하이데거가 250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로 되돌아옵니다.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에 휩쓸려 살아가는 바로 오늘,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의 존재, 나의 있음 그 자체에 대해 물어볼 여유를 갖고 있을까요?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유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